1975년 록펠러 위원회가 선택된 카예가 50에서 60년대에 실행한 비밀 정신 통제 프로그램 조사 프로젝트는 MK울트라로 알려짐. 조사가 발표될 때 CIA 국장이 명령을 내림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하라는 명령. 이로 인해 MK울트라가 효과적으로 중단되었는지 확인 불가능. MK울트라가 중단되었는지 확인 불가. 에밀리 박사는 국가범죄수사국 요원 또는 NCA에서 군사심리학을 전문으로 함. 그녀는 몸짓 언어를 읽는 전문가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음. 어느 날 그녀는 필립스 박사에게 소환된 그녀의 연구에 사용된 필립스 박사의 연구. 그녀가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함. 그녀는 사전 녹화된 자료에 반응해야 함. 에밀리는 계약서에 서명함. 필립스는 그녀에게 이 방을 상기시킴. 그리고 이 테이프들은 존재하지 않아.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녹화는 테스트 그룹 17의 영상을 보여줘. 흰 방 안에 몇 개의 의자와 테이블만 있어. 필립스가 확인해. 에밀리가 앞에 보고 있는 방과 같아. 청소팀이 구역을 정리한 후 간호사가 첫 번째 테스트 대상자를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열어. 캐리는 긴 설문지를 받았어. 몇몇 질문에 놀라워해. 어떤 휴일을 취소할지 같은 질문. 연필을 실수로 부러뜨렸을 때 다른 연필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음. 곧 간호사가 다음 실험 대상과 함께 도착. 캐리는 다른 연필을 받음. 새로운 사람은 토니. 그는 테이블과 의자가 바닥에 고정된 것을 알아챈. 그는 설문지를 봄. 질문에 놀라움을 느낀. 그에게 묻는 질문처럼 그가 다음에 5년의 삶을 포기할 이유. 크로포드가 들어와서 캐리 바로 앞에 앉는다. 그녀를 약간 불편하게 만든다. 그는 모든 질문에 꽤 빠르게 대답한다. 마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폴이 합류한다. 테이블에서 떨어진 의자를 선택한다. 크로포드는 곧 설문지를 작성 마친다. 모두가 그렇게 망설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캐리를 돕기 시작한다. 에밀리가 필립스에게 말한다. 이건 전형적인 계층 구조와 복종의 사례라고. 그녀는 이런 실험을 커플과 함께 했었는데 그들의 관계는 프로젝트를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필립스는 이번 실험이 훨씬 더 복잡할 거라고 말한다. 설문지를 끝낸 후 크로포드가 캐리와 대화를 나눈다. 그는 이런 실험에 자주 자원한다고 말한다. 크로포드가 말했다. 그가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이곳이 일반적인 실험실보다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50나 $100 정도. 나레이션이 어머니가 들어오신다고 알리면서 필립스가 방에 들어와. 그는 자신을 감독관이라고 소개해.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해야 해. 그는 모두가 미국 시민인지 확인해. 그들이 온전한 정신 상태인지, 그리고 강제로 온 것이 아닌지. 그 후에 설명한다. 인간 정신의 본질과 한계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그 테스트는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가 떠나면 자동으로 시작된다. 테스트는 8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수는 $250이다. 필립스는 그들에게 연락처를 설문지에 적으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폴은 자신에게 없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모든 개인 소지품을 봉투에 넣게 한다. 휴대폰을 포함해서. 토니는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어쨌든 빼앗긴다. 필립이 발표한다. 각 단계에서 한 사람이 탈락할 거라고.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거라고. 그는 캐리에게 이름을 물어본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잡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총을 쏜다.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며 바닥에 엎드린다. 필립스는 방을 나간다. 문을 잠그고 나간다. 크로포드는 캐리를 확인하고 그녀가 죽었다고 확인한다. 토니는 웃으며 박수를 친다. 이 모든 것이 유튜브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화가 난 크로포드는 토니를 시체로 끌고 간다. 그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한다. 토니는 결국 당황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창문에 몸을 던진다. 소용없다. 토니와 크로퍼드가 벽을 발로 찬다. 패널을 움직이려 한다. 모두 헛수고다. 토니는 이것이 시험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총에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이다. 에멀리가 필리푸스에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묻는다. 그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설명한다. 에멀리가 서류를 본다. 그리고 미국인 사상자 언급을 알아챈. 결론적으로 이건 정부가 아니라고 판단. 필립스가 확인함. MK 프로그램은 항상 정부 밖에서 운영되었다고 함. 하지만 그녀의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음. 모든 것이 이해될 거라고 약속함. 방 안에서 남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함. 실험이 보통 신문 광고에 실렸기 때문. 신문 분류 광고에 실렸다고 함.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음. 여기까지 오게 한긴 운전 후에
갑자기 삐 소리가 들림. 그리고 벽에 있는 해치가 열림. 캐리를 죽인 총이 떨어짐. 폴이 그것을 집어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겨눔. 네 단계 제거가 오직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함. 크로포드는 그에게 총알을 확인하게 함. 그리고 폴은 총알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발견함. 크로포드는 총의 목적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탈출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함. 토니가 불평하고 폴이 소리침. 크로포드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함. 창문은 아마 방탄일 것임. 그래서 총을 쏘는 것은 총알 낭비임. 또 다른 삐 소리가 방에서 울림. 작은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타남.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림. 그들에게 2시간이 남았다고 말함. 뚜껑이 방에 종이 한 장을 떨어뜨림. 목소리가 질문에 대답하라고 요청함. 크로포드가 종이를 집어 읽음. 미국인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숫자는 무엇인가? 1과 33 사이에 규칙도 있음. 추측이 가장 먼 사람은 다음 희생자가 됨. 대답을 거부하면 모두 제거됨. 필립스는 에밀리가 아직 시험 목표를 묻지 않은 게 놀랍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묻는다면 인터뷰가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가 그녀에게 관찰을 요청한다. 그래서 에밀리는 알아챈다. 규칙이 일부러 어색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마치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필립스가 그녀를 칭찬한다. 그걸 가장 빠르게 알아챈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MK를 지적한다. 프로그램이 3명의 대통령에 의해 중단됨. 민간인 사상자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함. 필립스는 9.1일 이후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함.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완전한 사면을 받았다고 말함. 그는 상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녀에게 상기시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적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방 안에서 토니가 테이블 위에서 뛰면서 불을 깨려고 함. 하지만 실패. 크로포드는 소리를 들음. 그래서 둘은 바닥 환풍구에 귀를 대고 들음. 외국어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림. 토니는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건지 궁금해함. 하지만 크로포드는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고 말함.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수법일 수도 있음. 폴은 누군가 벽에 도와줘라고 긁어놓은 걸 발견함. 모두가 가까이 다가가서 봄. 그리고 여러 이름들을 발견함. 다른 단어들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덧칠되어 읽기 어려워. 토니가 캐리의 피를 조금 가져가 긁힌 자국에 바르지.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어. 몇몇 단어들은 도움을 요청해. 다른 단어들은 기도를 요청해.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있어. 토니는 몇몇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모든 벽을 확인한 후 남자들은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함. 답답한 토니가 재킷을 캐리의 몸 위에 덮음. 필립스가 에밀리에게 말함. 실험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 진화하고 있으며 그녀가 이를 돕는 것이 필요함. 테스트는 원래 6시간에서 8시간 걸렸음. 하지만 벽에 이름을 추가한 이후 과정이 빨라짐. 방 안에서 남자들이 가능한 답을 논의하기 시작함. 하지만 그들은 좋은 것을 합의하지 못해. 좌절한 폴이 시계를 치기 시작해. 그것이 꺼지게 만들어. 그는 창문을 쏠 준비를 해. 그래서 토니가 총알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를 막아. 그것이 방 안을 튕길 수 있었어. 총이 떨어져서 크로포드가 그것을 토니에게 차서 보내.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 순간 해치가 열려. 그래서 남자들이 그것을 보러 달려가. 하지만 아무도 반대편에 있는 걸 보지 못함. 토니가 손을 구멍에 넣음. 하지만 유용한 걸 찾지 못함. 그 후 그들은 테이블 아래에 숨고 속삭이며 이야기함. 계획을 세우는 동안 겁에 질린 폴은 구석에 머무름. 토니가 총을 들고 구멍에 손을 넣음. 그러자 해치가 즉시 다침. 손목이 갇히자 폴과 크로포드가 그를 도와당김. 토니가 손을 빼내는데 성공함. 새로운 상처를 입고 나오지만 총은 없어. 크로포드는 셔츠를 사용해 토니의 부상을 감싸. 해치가 다치는 동안 시계가 다른 벽에 다시 나타나.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필립스는 에밀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 그녀는 괜찮다고 확신시켜. 하지만 화장실에 갔을 때 토하고 나서 무너져. 방 안에서 남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질문을 논의함. 폴은 공황 발작 직전임. 크로포드는 모두가 같은 숫자를 고르길 원함. 그래서 모두 죽거나 아무도 죽지 않음. 대답하기 전에 폴과 토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유함. 그래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음. 처음에 크로포드는 아무도 자신에 대해 알 필요 없다고 말함. 하지만 기도를 나눈 후 마침내 딸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 그를 절대 볼 수 없는 사람. 마침내 시간이 다 되고 목소리가 대답을 요구함. 토니와 크로포드는 7이라고 말함. 그들이 합의한 대로 하지만 폴은 17이라고 대답함. 목소리가 발표함. 다음 희생자가 선택되었다고. 그리고 환기구가 열림. 방을 수면 가스로 채우기 위해 남자들이 얼굴을 가림. 하지만 곧 기절함. 의료팀이 방에 들어와 3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감. 테이프가 끝남. 필립이 명령을 내림.
세 남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오라고 함. 그가 밝힘 테이프의 사건들이 그날 아침에 녹화된 것임. 그래서 그 남자들이 약 3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음. 그녀에게 상기시킨 관찰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해고당할 것임. 필립스가 에밀리에게 실험복과 마스크를 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방에 들어간다. 에밀리는 잠자는 몸들을 계속 쳐다본다. 그리고 불쌍한 캐리를 생각한다. 문이 닫히고 필립스가 설명한다. 방이 철저하게 설계되었다고. 실험에 맞추기 위해서 계산된 위협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에밀리는 필립스가 총을 꺼내는 것을 본다. 그리고 토니를 쏴서 죽인다. 그녀는 그들이 방을 떠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리고 창문으로 돌아간다. 필립스가 그녀에게 테스트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말한다. 테스트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한다. 방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재생된다. 생존자들을 깨우기 위해 크로포드는 토니가 죽었다고 확인한다. 폴은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분노한 크로포드는 폴을 벽으로 던진다. 그리고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다른 숫자. 총이 해치를 통해 던져짐. 크로포드가 그것을 잡아 폴에게 겨눔. 폴은 그를 그들 중 하나라고 부르며 쏘라고 말함. 하지만 크로포드는 환풍구에서 소리를 듣고 물러남. 폴이 해치가 열림.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방에 떨어짐. 크로포드는 질문에 힌트가 포함된 것을 알아챈. 힌트를 찢어 주머니에 숨김. 그리고 폴에게 질문을 읽어줌. 미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국제평균 IQ 순위에서 추측한 사람이 정답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다면 마지막 희생자가 된다. 답을 하지 않거나 같은 답을 말하면 둘 다 죽게 된다. 힌트는 답이 상위 10위 밖에 있다고 했지만 크로포드는 그걸 공유하지 않는다. 필립스는 에밀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한다. 방을 떠나기 전에 키 카드를 내려놓는다. 폴은 또다시 무너진다. 지난번에 실수로 다른 숫자를 말했다고 한다. 크로포드는 그를 믿지 않는다. 폴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과학자들은 덕트 안에서 녹음된 소리를 재생한다. 크로포드는 그것이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임을 알아챈다. 그래서 토니가 옳았다고 결론짓는다. 그가 폴을 테이블 아래로 끌고 감. 그리고 그들은 상황에 대해 속삭이며 이야기함. 하지만 마이크가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함. 크로포드는 폴에게 계속 나가야 한다고 말함. 그리고 실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함. 하지만 폴은 살아남기 위해 명령을 따르려고 함. 과학자 필립스가 최종 후보를 선택했다고 발표함. 그래서 모두가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에밀리가 카드키를 훔친 필립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 시작. 에밀리는 깨달음. 그가 마지막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을. 처음부터 방 안의 설문지 덕분에. 폴은 여전히 협력 거부. 그래서 크로포드는 테이블에 올라가 뛰기 시작. 환풍구에 닿기를 바라며 많은 노력 끝에 그는 불을 치는 데 성공. 충분히 부서질 때까지 산산조각 난 유리가 사방에 떨어진다. 폴은 총을 되찾기 위해 혼란을 이용한다. 크로포드는 몇 개의 금속 조각을 제거한다. 그리고 구멍 가장자리를 붙잡기 위해 뛰어오른다. 하지만 올라갈 수 없어서 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폴이 그의 다리를 잡고 밀어 올리려고 할 때 문이 열린다. 그리고 2명의 과학자가 그들을 기록하기 위해 들어온다. 폴은 크로포드를 밀어 올리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한다. 마침내 그를 환기구 안으로 들어가게 함. 그 후 폴이 2 과학자를 덮치려고 함. 그들은 즉시 그를 기절시키기 위해 테이저를 사용함. 크로포드는 한동안 환기구를 기어감. 그가 지붕으로 갈 수 있는 그릴을 찾을 때까지 는 그것을 밀기 시작하지만 소용없음. 지붕에 있는 2 과학자가 그릴에 접근함. 그리고 크로포드를 기절시키기 위해 수면 가스를 뿜음. 크로포드가 방으로 돌아온 후 에밀리가 마침내 폭발함. 과학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키카드로 문을 열기 위해 서둘러 간다. 경보가 보안 침입을 알린다. 에밀리가 남자들을 깨우고 뛰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상상일 뿐이다. 사실 창가에 서 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2 남자를 지켜본다. 필립스가 그녀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져간다.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에밀리가 자신은 준비됐다고 맹세하며 결론을 내린다. 실험의 목표는 세포 자살을 찾는 것. 이것은 인간 몸의 메커니즘, 마음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 세포가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폴이 깨어나 크로포드를 확인. 크로포드가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없다고 묻는다. 그래서 가능한 답을 논의. 그가 이전에 읽었던 힌트를 사용. 크로포드가 폴에게 거짓말. 잡지에서 답이 5이라고 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기억하는 건물 배치를 설명한다. 도어가 열릴 때 탈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릴 때 탈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크로포드가 자신의 몸을 덮기 시작한다. 죽은 친구들의 피로. 말하면서 보안이 미끄러우면 그들을 잡지 못할 거라고. 폴 울고 똑같이 하기를 거부.
그래서 크로포드가 그에게 총을 주고 쏘라고 말함. 필립스 그들은 폴이 오를 말할 것이라고 동의. 그리고 크로포드는 살을 말할 것. 크로포드는 공황 상태의 폴을 계속 위로함. 그에게 이 계획이 실험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함.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생명을 구할 것. 폴은 자신이 해낼 수 없다고 말함. 그리고 자살을 시도. 성공적으로 세포 자멸사가 되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들어와서 크로포드를 먼저 쏘다. 비명을 지르는 폴이 끌려가다. 필립스가 에밀리에게 말하다. 실험을 통과한 대상은 몇 명뿐이다. 보통 사람 중 20명 중 1명이 자질을 가지고 있다. 민간 무기가 될 수 있는. 에밀리는 이 프로그램이 자폭 테러범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다. 자폭 테러범을 중동의 종교처럼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그 후에 필립스가 폴에게 애국자라며 축하해. 하지만 폴은 그에게 도망가라고 해. 출구를 찾으면서 에밀리를 보고 도움을 요청해. 하지만 그녀는 문을 잠가 그를 막아. 폴은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저주해.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해. 팀이 방에 들어와 청소를 시작해. 필립스가 에밀리를 프로그램에 받아들인. 보안이 특정 문을 계속 닫으며 폴을 특정 방으로 안내함. 에밀리가 오늘이 1단계일 뿐임을 깨달음.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단계였음. 폴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감. 그들 또한 1단계를 통과함. 목소리가 이제 2단계가 시작된다고 알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라는 메시지.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볼 수 있도록 봐줘서 고마워.